안녕하세요. 저는 치의학과 2학년 박재영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Flexible Biodegradable Citrate-Based Polymeric Step Index Optical Fiber입니다. 이 논문은 2017년 10월 바이오매테리얼스에 게재된 영어 논문입니다. 논문 설명에 앞서 먼저 광섬유와 도파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광섬유는 빛신호를 전달하는 가느다란 유리 또는 플라스틱 섬유입니다. 광섬유는 내부에 빛을 전달하는 코어와 전반사의 원리에 따라 빛을 유리관 속에 가두는 클레드로 구성됩니다. 스텝형 광섬유는 광섬유의 일종으로 코어와 클레드의 경계면에서 굴절률이 급격하게 변하는 광섬유입니다. 광섬유 도파관은 두 경계면 사이에서 반복적인 빛의 반사를 일으키게 하는 통로입니다. 굴절률이 큰 매질을 굴절률이 작은 매질이 둘러싸고 있을 때 임계각보다 큰 각도로 경계면에 부딪히면 전반사가 일어나 빛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논문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입 부분입니다. 생물학적 조직의 혼탁 또는 생물의학 광학 기술을 오랫동안 괴롭힌 문제였습니다. 빛의 산란과 흡수로 인한 손실 때문에 빛을 깊은 조직으로 효율적으로 전달하거나 깊은 조직에서 빛을 받아오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조직과 장기의 수술 후 회복 정도를 추적 관찰하거나 원하는 조직에 고정밀 광치료를 시행하는 일이 힘들어집니다. 생체 조직에 광섬유 도파관을 삽입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실리카 섬유는 생체 비분해성일 뿐만 아니라 잘 부러지기 때문에 이식하는 데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리에틸렌 글리콜, 실크, 아가로스젤, 폴리랙틱 애시드와 같은 단일의 전통적 재료로 만들어진 도파관들도 사용되나 고유 클레드층이 없기 때문에 빛의 손실률이 높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EG 코어와 알지네이트 하이드로젤 클레드로 구성된 스텝형 광섬유, 알지네이트 폴리아크릴 아마이드와 실크로 구성된 광섬유들이 개발되었으나 생체 비분해성 및 가공의 어려움으로 인한 한계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본질적으로 광학적, 기계적, 생물학적 기능을 모두 충족하는 생체 재료의 부재가 문제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생체 분해성의 구연산염 기반 고분자 탄성 중합체로 제작한 스텝형 광섬유를 만들었습니다. 자연적인 재료나 전통적인 합성 고분자와 달리 구연산염 기반의 생분해성 탄성 중합체는 기계적인 힘을 조절할 수 있으며 생분해 기간을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조절할 수 있고 굴절률 역시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험 과정입니다. POC와 POMC 고분자를 가장 먼저 제작합니다. POC 고분자를 만들기 위해 구연산과 옥탄디올을 1대1의 몰비로 넣고 플라스크에서 120도로 20분 동안 섞어줍니다. 모두 녹은 후에는 온도를 140도로 맞추고 1시간 반 동안 추가로 반응시켜 POC 고분자를 생성합니다. POMC 고분자는 구연산, 무수 말레인산, 옥탄디올을 0.4 대 0.6 대 1.0의 비율로 넣고 POC 고분자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생산합니다. POC와 POMC의 화학적 구조는 피겨 1의 A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코어와 클레드의 이중층 구조를 만들기 위해 두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우선 클레드 구조는 표면을 연마한 지름을 500 마이크로미터의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를 주형으로 사용했습니다. 녹인 POC 고분자를 철 와이어 표면에 도포한 후 70도의 온도에서 4일 동안 크로스링킹, 즉 교차결합 형성을 진행합니다. POC 클레드를 와이어에서 분리하기 위해 하루 동안 30% 에탄올을 담근 후 POC를 와이어에서 분리합니다. 두 번째로 공기압 펌프를 이용해 POMC를 POC 클레드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 후 70도에서 3일 동안 교차결합을 유도하고 80도에서 3일 더 반응시키면 POC 클레드와 POMC 코어가 잘 결합되어 스텝형 광섬유가 완성됩니다. 피겨 2의 A에서 광섬유를 만드는 과정을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섬유가 완성되면 광섬유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측정하게 됩니다. 우선 광학적 성질입니다.
POMC와 POC의 굴절률을 측정하기 위해 20% POC와 POMC 용액을 커버 유리에 1000rpm으로 60초 동안 스핀 코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교차 결합을 진행했습니다. POC는 70도에서 7일, 80도에서 3일 진행되었고 POMC는 70도에서 3일, 80도에서 3일 진행되었습니다. 각 재료당 5개의 샘플이 측정되었습니다. 빛을 흡수하는 양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 결합된 POC와 POMC 큐브를 측면 길이가 10mm인 큐벳에 준비했습니다. 큐벳을 플레이트 리더에 넣고 325나노미터부터 1000나노미터까지 파장해 빛에서의 흡수량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은 기계적 성질입니다. 응력 변형률 선도를 구하기 위해 길이 3cm, 폭 0.5cm의 구분자 필름과 3cm 길이의 섬유 표본들을 1분에 100mm 비율로 힘을 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빛 전달률을 보기 위해 파장 633나노미터의 헬륨 네온 레이저가 이용되었습니다. 표본 섬유들은 V그룹에 올려지고 플라스티신에 의해 고정되었습니다. 88.3mm 초점거리 렌즈를 이용해 섬유에 빛을 쏘아보내고 섬유에서 나온 빛을 대물 렌즈를 통해 측정했습니다. 레이저가 섬유로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의 에너지량을 계산하여 에너지 손실률을 통해 전도 효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조직에서의 형광 측정을 실험하기 위해 16주가 된 SDG를 안락사시키고 로다민 비아가제를 형광원으로 쥐의 배에 깊숙한 곳에 배치했습니다. 이후 2개의 섬유를 이용해 하나, 즉 섬유 A는 로다민제를 향해 20mw532나노미터 레이저를 전달하고 나머지 하나, 즉 섬유 B는 로다민젤에서 나오는 형광 신호를 받아들이게 하였습니다. 섬유 B의 끝에 디지털 카메라를 배치해 형광 이미지를 찍게 하였고 분광계를 이용해 형광 스펙트럼을 분석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결과입니다. 손실률이 적은 스텝형 광섬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코어의 굴절률이 클레드의 굴절률보다 높아야 하며 코어와 클레드의 인장 강도와 같은 물리적인 성질이 비슷해야 하는데 구현상 기반 구분자들은 그 화학적 구조를 변형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를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겨 1의 A에서 보다시피 POC와 POMC는 그 구조가 서로 굉장히 비슷하지만 굴절률의 경우 300나노미터, 1000나노미터까지 넓은 범위에서 POMC의 굴절률이 POC의 굴절률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피겨 1의 C를 보시면 POMC와 POC의 굴절률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POC와 POMC 모두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 범위에서 낮은 흡수율을 보이는데 이는 조직 및 장기로 빛을 전달하고 모으는 것을 쉽게 합니다. POC와 POMC는 부드럽고 유연한 물리적 성질을 보이는데 초기 탄성률의 경우 각각 3.79 플러스 마이너스 0.45메가파스칼과 4.35 플러스 마이너스 0.51메가파스칼, 인장 강도의 경우 각각 1.54 플러스 마이너스 0.16 메가파스칼과 1.78 플러스 마이너스 0.22메가파스칼이었습니다. 기계적인 힘은 POMC가 POC보다 약간 더 강했으나 응력 변형률 선도는 외부 응력이 20% 미만일 때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보았습니다. 피겨 2의 B 그림을 보시면 20% 미만까지는 응력 변형률 선도의 그래프가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유연한 광섬유의 특성은 신체가 움직일 때 섬유가 손상될 가능성을 낮추어 잘 부러지는 기존 실리카 기반 광섬유보다 체내 작용을 더 유리하게 합니다. 또한 이론적으로 빛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클레드의 두께가 10마이크로미터보다 두꺼워야 하는데 이 섬유의 클레드의 두께는 150마이크로미터에서 1.25mm 정도로 측정되어 클레드의 두께 역시 충분했습니다. 분해성을 연구했을 때는 0.05몰 수산나트륨 용액에서 POC는 완전히 분해되는데 12시간이 걸렸고 POMC는 16시간이 걸렸습니다. pH 7.4 PBS에서 분해시킨 경우 첫 4주 동안은 분해 속도가 같았고 그 이후로 POC가 조금 더 빠르게 분해되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POC와 POMC의 분해 산물과 세포와의 호환성을 검사한 결과 세포 독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POC와 POMC 자체 역시 세포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가하지 않은 세포와 교차 결합된 POC, POMC를 가한 세포의 성장 속도가 크게 다르지 않아
세포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광학적 성질의 경우 633나노미터 헬륨 네온 레이저 전달 실험의 결과는 빛이 잘 전달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인체 내에서 젖을 수 있는 것을 고려해 젖은 채로도 실험을 진행해 본 결과 시험에 사용된 3cm 길이의 섬유는 58%까지의 전도율을 보였습니다. 섬유를 옆에서 본 사진과 나온 빛의 패턴을 보면 빛이 코어 안에 한정되어 이동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규어 2의 F와 G를 보면 빛이 코어 안에 한정되어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전파 손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레이저는 633나노미터 헬륨 네온 레이저를 사용하였고 칼날을 이용해 섬유에 칼집을 내었습니다. 그 결과 평균적으로 0.4dB/cm의 전파 손실률이 나타났습니다. PBS에서의 분해 실험 결과 한 달 후에 무게의 총 9.5%를 잃어버렸고 빛 전달률은 60%에서 25%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분해 중 코어와 클레드 사이에서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내에서의 섬유의 빛 전달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2mm 두께의 돼지 조직 아래에 섬유를 넣고 빛을 흘려보냈습니다. 473나노미터 다이오드 펌핑 고체 레이저를 각각 0도, 30도, 90도 구분인 섬유에 흘려보내자 빛이 각도에 관계없이 잘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윗줄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레이저들이 473나노미터 다이오드 펌핑 고체 레이저입니다. 이것이 0도고 이것이 30도, 이것이 90도로 구부린 섬유인데 구부린 각도와 관계없이 빛이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633나노미터 헬륨 네온 레이저 역시 각도에 관계없이 원활하게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레이저가 헬륨 네온 레이저입니다. 이는 움직임이 많은 조직에 삽입해도 빛을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 범위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은 빛의 산란 때문에 1cm 이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 이 섬유는 그 한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이 섬유의 깊은 조직에서의 빛 전달 능력을 보기 위해 로다민으로 도핑된 아가젤을 SDG의 복부 깊숙한 곳에 넣고 A 섬유로 532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전달하고 B 섬유로 아가젤에서 나오는 빛을 받아들였습니다. 섬유 B에서 검출된 빛을 분광기로 분석한 결과 형광 스펙트럼이 로다민 B 젤의 형광 스펙트럼과 일치했습니다. C와 D 그림 및 G의 복부에 아가젤을 설치하고 A, B 섬유로 빛을 전달하고 받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이의 그래프가 받아들인 빛의 형광 스펙트럼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구연산염 기반 고분자 탄성 중합체로 제작한 스테편 광섬유는 코어와 클레드의 굴절률 차이를 유지하면서 물리적 성질은 거의 동일하게 만들 수 있어 생분해 시간 또한 비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구연산염 기반 광섬유는 화학적 조성을 변형시키는 것으로 굴절률이나 물리적 성질을 간편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더욱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